예, 안녕하십니까. 황진수 박사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현대경영과 우리가 부딪히고 있는 문제점, 과제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아실 겁니다. 욕구 단계설. 우리 인간에게는 5가지 단계의 욕구가 있다. 메슬로우 박사는, 에이브라함 메슬로우 박사는 1943년에 논문 A Theory of Human Motivation, 다시 얘기하면 인간 동기 이론이라는 제목의 논문에서 이 5가지 욕구가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다 아시죠, 여러분? 생리적 욕구, 제일 기본적인 욕구, 살아가는 욕구죠. 의식주 및 성욕이 여기에 아마 포함될 겁니다. 그죠? 그다음에 두 번째가 안전의 욕구. 안전하게 살고자 하는 것이 모든 인간의 바람이죠. 그래서 위험과 위협으로부터의 해방. 다시 얘기하면 상해라든가 질병, 고용, 보험 등이 이런 데 해당되겠죠. 그다음에 애정과 소속의 욕구. 다시 얘기하면 좋은 인간관계와 내가 어디에 소속돼 있다라는 것을 인정받기를 요구하는 욕구. 그러한 것이 세 번째 욕구입니다. 자, 생리적 욕구와 안전의 욕구가 아까 얘기한 지난 시간에 얘기한 그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 이론에 해당되는 것이라면, 그 다음에 메이어가 얘기한 인간관계론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애정과 소속의 욕구에 해당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번째 욕구는 바로 존중의 욕구죠. 나도 누군가에게 존중을 받고 싶은 거야. 그죠? 우리 자존감이라는 것도 자주 얘기합니다만은 인정과 존경을 받고자 하는 욕구를 얘기하는 거죠. 다섯 번째가 자아 실현 욕구야. 나도 발전하고 싶다 이거야. 응? 나의 이상을, 나의 뜻을 실현하고 싶다. 그걸 보고 싶다. 이런 거죠. 굉장히 아주 상위 단계의 욕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메슬로우 박사도 마찬가지로 이 단계가 높을수록 욕구를 만족시키기는 점차 어려워진다. 그렇지만 우리가 점차 이 기업이 발전하고 경영이 발전하면서 이 기본적인 욕구를 만족시키는 거에서부터 높은 수준의 욕구까지 만족을 시켜야 제대로 된 동기부여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 과제죠. 결국은 이러한 부분들의 4번, 5번에 해당되는 욕구들을 어떻게 잘 만족시켜 줄 것이냐가 결국은 훌륭한 리더십이 되고 훌륭한 기업이 탄생할 수 있는 바탕이 되는 거죠. 자, 이러한 욕구 단계설을 바탕으로 해서 더글러스 맥그리거 교수는, 이 MIT 교수입니다. 1957년에 오래된 논문입니다만은 기업의 인간적 측면이라고 해서 The Human Side of Enterprise 해가지고 기업의 인간적인 측면 이렇게 해서 여기에서 2가지 이론을 발표를 하는데요. 경영자가 사람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그걸 X 이론적 시각과 Y 이론적 시각으로 구분을 했습니다. X 이론적 시각은 말 그대로 굉장히 인간을 수동적으로 본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인간은 천성적으로 게을러. 가능하면 일을 안 하려 그래. 그러니까 푸시를 해야 돼. 이런 얘기죠. 그다음에 포부가 없고 책임지는 거를 싫어해. 그리고 누군가의 그냥 지도받기를 좋아해. 자기가 스스로 뭔가 창의적으로 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그냥 지시 떨어지면 지시대로 움직이는 걸 좋아해. 그다음에 사람은 전부 자기 중심적이어서 내 이익이 최고지 조직 이익은 그 다음이야. 이런 얘기. 천성적으로 변화를 싫어해. 그냥 자기 하던 거 그냥 계속 하는 걸 원하지 또 뭐 새로운 걸 하는 걸 별로 원하지 않아. 그리고 기본적으로 현명치 못하고 선동가나 사기꾼들한테 자주 속아. 이게 바로 사람이야. 자, 이렇게 보는 경영자가 자기 직원들에 대해서 이렇게 보는 시각을 가진 경우에는, 그죠? 바로 당근과 채찍이라는 방법을 이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근과 채찍은 뭡니까? 자, 당근은, 자, 말 잘 들으면 요 당근 줄게. 제대로 일 못하면
채찍을 갈기고 이러한 당근과 채찍, 캐럿 앤 스틱의 방법으로 경영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X 이론적 시각이에요. 그죠? 그렇지만 자, 이러한 방법은 이 양반도 얘기를 했어요. 영구적으로 동기부여를 일으킬 수 있는 수단은 못 된다. 왜냐 그러면 아까 우리가 욕구 5단계를 봤죠. 아주 기본적인 생리적 욕구와 안전의 욕구가 충족되면 사람은 그 다음에 다른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나도 존중받고 싶다 이거죠. 그러니까 생리와 안전의 욕구가 필요한 단계에서는 당근과 채찍의 방법이 맞아. 이런 얘기죠. 그래서 한비자가 2300년 전에 호리 오해라고 얘기합니다. 인간은 호리가 뭐예요? 이익을 좋아하고 오해, 해로움을 싫어해. 사람은 기본적으로 자기에게 따뜻하게 해주면 좋아하고 자기한테 차게 해주면 싫어해. 그리고 나한테 손해되는 건 싫어. 나한테 이익되는 건 좋아. 기본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거를 2300년 전에 이미 2300년 전에 한비자는 이미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불과 서구에서는 불과 한 150년 전에 이러한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이 더글러스 교수가 얘기한 Y 이론적 시각은 뭐냐? X 이론적은 굉장히 인간을 수동적으로 본 거고 Y 이론적 시각은 거꾸로 사람은 아니야. 사람은 기본적으로 자기 존중하는 자존감이 있어. 그리고 타인을 존중할 줄도 알아. 그리고 뭔가 자기 의지를 실현하고자 하는 그런 능동적인 힘을 가지고 있어. 그리고 경영자는 따라서 이러한 부분들을 직원들이 잘 실현할 수 있도록 코칭해 줘야 돼 하는 것이 바로 Y이론입니다. 자, 이 Y이론적 시각은 사람은 이 수동적이거나 반항적이지 않아. 기본적으로 사람은 기본적으로 자기 동기부여, 잠재력, 책임 역량, 준비성 등을 자기 내부에 갖고 있어. 경영자는 바로 이러한 역량들을 스스로 인식하고 개발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 돼. 그래서 핵심적인 임무는 경영자의 핵심적인 임무는 이 개인적 노력을 통해 가지고 목표를 가장 잘 성취할 수 있도록 이 여건들을 조직상의 조건이나 여건들을 잘 준비해 주면 돼. 그러면 직원들은 알아서 자율적으로 조직의 목표에 맞춰서 창의적으로 자기한테 주어진 업무를 잘 만들어내고 한층 더 높여서 자기 자아 실현도 하는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바로 Y 이론입니다. Y 이론으로 어떻게 그러면 경영 관리를 할 것이냐 하는 부분들은 예를 들면 요새 많이들 시행하고 있죠. 분권화라는 거는 뭐야? 어느 한 사람한테 모든 권력이 집중돼 있는 것을 나눠주는 거죠. 다시 얘기하면 과장도, 차장도, 부장도, 이사도 각각 나름대로 자기 나름대로의 권한이 있어. 그것이 이제 권한 위임하고도 관련이 되죠. 그다음에 경영 참여, 경영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경영자에 의해서만 진행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 우리 조직원들의 의사를 반영을 해서 그 반영하는 방법들은 다양한 방법들이 있겠지만 반영을 해서 경영을 진행하기 때문에 자기도 나도 경영 참여를 하고 있다. 그리고 주식을 예를 들어 자기 회사 주식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준다든가 하면 이러한 경영 참여를 하게 되죠. 그다음 지도 관리, 코칭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업무 성과에 대해서 야 너는 잘했어 잘못했어 이것만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평가할 수 있는 기회를 줘. 이런 것들이 이제 점차 우리나라에도 도입되고 외국에서는 일찍 도입됐지만 우리나라에도 점차 도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의 자율성이 상대적으로 확대되고 직원들도 기업에 가면은 그냥 시키는 일만 하다 보면 내가 그냥 머리가 나만 아는지 안 나만 아는지도 모르겠어. 이게 아니고 자기가 하는 일을 통해 가지고 나의 꿈을 실현을 하고 나의 이상을 실현하고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을 이룬다 하는 어떤 상위 단계의 욕구도
일을 통해서 실현할 수 있다 하는 걸 느낄 수 있게 만든다는 거죠. 자, 방금 얘기한 대로 관리 과학적 관리, 그다음에 인간관계론, 그죠? 그다음에 X 이론, Y 이론 이런 것들을 거쳐서 지금 이제 흘러오고 있는데 현대 경영 이론들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 한국에서 서강대 교수였던 이 노부오 교수가 V 이론이라는 걸 이걸 이제 원용을 해서 V 이론이라는 걸서 책을 만들었습니다. 그 뭐 제3의 경영이라는 책으로 만들었는데요. 이 양반은 보면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기업체에 굉장히 어렵게 해서 열심히 들어가 놓고 불과 2, 3년 만에 퇴직하고 나온다 이거야. 도대체 왜 그렇게 일찍 퇴직하고 나오냐라고 조사를 해봤더니 우리 많은 젊은이들이 느끼기에 나는 그 회사가 좋은 줄 알고 들어갔는데 내가 내 자신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지 않아. 그냥 남을 위해서 사는 것 같아. 이런 말들을 많이 한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개인의 자기 삶, 자아 실현을 통해 행복을 추구하지 못하면 직원들이 떠난다. 이런 얘기를 주장을 합니다. 그걸 바로 제3의 경영이라는 책 제목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양반 이론은 X 이론, 아까 조금 전에 얘기한 X 이론은 자, 기본적인 생리적 욕구, 안전의 욕구와 같이 먹고 살기 힘든 시대에는 필요하다. Y 이론은 굉장히 성장기에 인간관계를 통해서 또 뭔가 성과를 이루어주기 위해서 마음을 치유해주는 그러한 동기부여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그다음 21세기는 바로 이 자아 실현을 위해서 바로 비전과 밸류가 중요하다. 비전은 뭐야? 멀리 내다보고 있는 장기적인 어떤 이상적인 그림이죠. 밸류라는 건 가치죠. 앞으로 밸류 얘기를 많이 할 겁니다. 우리가 유학 가치라든가 현대 경영의 가치라든가 이런 얘기를 많이 할 텐데, 즉 모든 구성원들이 동일한 어떤 신념을 자기 일에 대한 일을 추진하는 데서 신념을 공유하고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거죠. 그래서 비전 밸류를 따서 V 이론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사람은 열정과 애정을 느끼면서 일을 해야 되는 바로 정서적 존재라는 거죠. 감정을 가진 정서적 존재라는 거죠. 그냥 기계처럼 다루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일을 통해서 또 자아 실현을 추구하는 굉장히 수준 높은 실존적 영성적 존재로 인식을 해줘야만 제대로 우리 직원들을 잡을 수 있다. 그리고 기업이 성장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각 경영자들은 이러한 새로운 V 이론과 같은 비전과 밸류를 바탕으로 해서 의식개혁을 하고 그다음에 직원들한테 자유를 주고 인정을 해주는 경영이 필요하다. 그렇게 함으로써 바로 이러한 리더십이라든가 비전, 문화, 자율성 등이 갖추어진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자, 지금 첫 번째 우리가 현대경영의 과제를 봤어요. 자, 첫 번째 과제가 뭐였습니까? 사람을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 하는 것이 경영에서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얘기죠. 자, 두 번째 관점은 뭐냐 그러면 조직이 점차 전문화된다는 겁니다. 조직은 전문화되고 우리 동양에서 얘기한 이 전인화 문제, 사람을 전체로 부분으로 보는 게 아니고 전체 전인화하는 문제, 이 전체 인간답게 사는 문제하고 어떻게 조화를 시킬 것이냐 하는 문제가 되는 거죠. 직장에서의 삶의 질은 바로 내 삶의 질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되죠. 내 삶이 바로 도구적 삶이냐 아니면 진짜 의미 있는 삶이냐, 이거는 살아가는 인생의 맛이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의미 있는 삶을 살아야죠. 내가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도구적 삶을 살면 안 되겠죠. 우리가 어떤 시청의 청소부 한 분이 아침 새벽에 낙엽을 쓸면서 이건 매일 낙엽을 쓸면은 이게 내가 할 짓이냐라고 허투루 마투루 이런
불평을 내면서 일을 하는 것과 이 낙엽을 쓸면서 내가 이 낙엽을 쓸므로 해서 아침에 지나다니는 행인들이 얼마나 행복하게 깨끗한 거리를 갈 수 있을까. 그리고 나는 이 낙엽을 쓴다는 것이 우리 전 지구의 한 모퉁이를 내가 깨끗하게 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낙엽을 쓰는 것은 똑같은 시간과 노력을 들이는 거지만 아마 자기가 느끼는, 마음으로 느끼는 가치는, 의미는 굉장히 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양의 이 방식은 통합적 사유 방식이죠. 천인합일이야. 하늘과 나는 하나야. 우리가 한국에 고유한 우리가 학문이라고도 할 수 있다. 동학, 인내천이라 그러죠. 인내천, 인내천. 사람이 곧 하늘이다. 이 얘기. 바로 이게 동양적 사유입니다. 하늘과 사람, 천인은 합일이다. 하나다 이거죠. 하나로 합쳐진다. 그리고 사물과 나는 그죠? 일체다. 한 몸이다. 이런 사유들, 이런 것들이 동양적 사유예요. 서양적 사유는 이거는 전부 분석적 사유예요. 모든 거는 토막내야 돼. 하나하나 잘게 부숴서 그거를 문제점을 찾고 그걸 다시 나중에 붙여나가는 이런 방법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 서양의 분석적 사유 방식이 서양 문물과 함께 도입됨으로 해서 현대 기업 경영에서는 거의 이런 쪽의 관리 방식들이 많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대표적인 게 우리가 이 과학적 관리 기법에 기반하는 것이 이 WBS라는 Work Breakdown Structure라는 거. work이라는 작업이라는 거죠. breakdown. breakdown이라는 건 왜 부수다 이런 뜻이죠. structure, 구조라는 뜻이죠. work breakdown structure, WBS. 직무 분석을 해서 자, 저 말단 각각 개개인들이 하는 직무들, 그 위에 대리가 하는 직무, 그 위에 과장이 하는 직무, 그 위에 부장이 이런 식으로 추리 형식으로 직무 분석을 잘해서 분류를 해놓는 거기에 따라서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을 채용하는 이러한 기법이죠. 그다음에 이 보상 체계는 우리가 옛날처럼 뭐 한 달에 얼마 이게 아니고 요새는 보면 기본급이 얼마고 성과급이 얼마다 이렇게 대부분 나눠져 있죠. 성과급도 나눠가지고 몇 퍼센트 이루면 얼마 주고 몇 퍼센트 이루면 얼마 주고 하고 다 체계가 나눠져 있습니다. 그죠? 그다음에 경력 관리도 옛날에는 뭐 우리가 일반적인 관리자를 많이 얘기했다 그러면 요새는 전문가를 굉장히 우대해 주는 그런 현상이 많죠. 그리고 각 직급도 보면은 뭐 CFO, CO, 뭐 CIO 이런 식으로 파이낸셜이냐, 재정이냐, 아니면 영업이냐, 아니면 정보 관리냐, 아니면 레이버냐, 아니면 전략이냐 이런 거와 같이 거기에 따라서 거기에 해당되는 최고의 직급까지 올라갈 수 있도록 굉장히 세분화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죠? 자, 이러한 분업화와 전문화는 그죠? 좋은 점이 있어요. 그리고 일을 분명하게 자기 그 경계를 딱딱딱 짚고 그다음에 자기가 해당하는 분야에 집중할 수 있는 부분 그런 부분은 좋죠. 그렇지만 과업과 전체 목표가 어떻게 서로 연관돼 있고 내가 하는 일이 전체 일과 어떻게 연관되는지를 찾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코끼리 다리를 만지면서 장님이 코끼리 다리를 만지면서 아 이건 기둥이네, 아 이거는 또 뭐네, 아 이거는 벽이네, 뭐 이런 식으로 헛짚는 경우가 있듯이 이렇게 너무 전문화 시키다 보면 전체적인 내가 하는 일이 우리 회사, 기업, 조직 전체에 어떻게 연결이 되고 어떻게 기여가 되는지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인 픽처 그리고 내 자신이 요 부분은 잘하는데 다른 부분은 전혀 모르는 다시 얘기하면 전체적으로 좀 뭔가 성장하고픈 그런 의지와 욕심이 있다 그러면 또는 욕망이 있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어렵죠. 전체 그림을 보는 능력이 상대적으로 제한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공자는 군자 불기라고 얘기했어요. 불기. 기라는 것은 군자라는 것은 기라는 것은 그릇이에요. 닭이
뭐라고 얘기하자면 그릇을 기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군자라는 것은 어디 그릇과 같이 한 용도로만 쓰이는 것이 아니고 다양한 용도로 전반적인 용도로 쓰일 수 있어야지 군자다, 리더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가끔 우리가 뭐 요즘 언론에 보면 위에서 뭐 CEO든 아니면 뭐 어떤 핵심 자리에 사람을 꽂으면서 그 사람은 금융통이 아닌데 왜 거기다 꽂느냐라고 하는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그거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물론 그런 얘기가 맞을 수도 있지만 거꾸로 얘기하면 우리가 너무나 전문화된 데 익숙해 있다 보니까 이제 전인화 부분을 우리가 굉장히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부분이 아닌가. 그리고 그 사람이라는 거는 처음부터 다 아는 건 아니고 그 부분이 예를 들어서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 그러면 설사 그 부분을 모르더라도 해당 분야에 가면 얼마든지 잘할 수 있는 능력과 지식을 갖추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군자는 말 그대로 불기라고 하듯이 하나의 그릇으로만 이용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듯이 전인화 문제가 앞으로 현대 경영에서는 문제가 되고 있다라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 기라는 거는 바로 도하고 상반된다. 도라는 거는 전체를 꿰뚫는 하나의 어떤 큰 길이면서 어떤 이치지요. 근데 기라는 것은 어떤 어떤 해당 물건을 담을 수 있는 하나의 그릇이야. 그래서 군자는 기가 돼서는 안 되고 도를 추구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다시 얘기하면 군자의 삶은 그릇처럼 살아서는 안 되고 인생이 무엇인지, 그죠? 아주 보다 좀 형이상학적인 걸 본다. 행복이 무엇인지, 하늘의 뜻이 무엇인지, 또 그것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된다. 부분과 전체를 함께 볼 수 있는 지혜를 갖춰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주역편 개사전에 보면 형이상자 조금 이상적인 부분을 위지도라고 얘기하고 형이하자 위지기라고 얘기한다. 그릇이라고 얘기한다. 그래서 여기서처럼 구체적인 기물만이 되어서는 안 된다. 다시 얘기하면 어느 한 가지만 알아서는 안 된다. 두루두루두루 섭렵해야 된다. 이런 의미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요새 그래서 인사 담당자들 전문가들이 보는 인재상을 볼까요? 자, 한 우물만 파는 것을 옛날에는 I형 인재라고 합니다. I형이라는 게 뭐야? 이 우물처럼 밑에 한쪽으로만 내려가는 거죠. 그다음에 전문성과 다양한 지식이 필요하다고 해서 우물만 내려가던 거 위에 옆으로도 다양한 지식을 알아야 된다라고 해서 T형 인재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그것보다도 앞서서 인성이 중요하다고 얘기합니다. 업무 능력만을 요구하는 시대는 지나갔다. 그래서 변화에 따른 새로운 덕목이 필요하다. 그래서 A형 인재라 보면 A형은 이 사람 사이에 다리를 끼는 거하고 같죠. 그죠? 인간관계, 소통 능력, 팀워크. 말 그대로 혼자 독불장군처럼 해서는 그런 인재는 필요 없다는 거죠. 팀으로 만들어내는 것은 성과를 만들어내는 것은 팀이 함께 만들어내는 것이 대부분의 경우이기 때문에 서로 이렇게 어울릴 수 있는 팀워크에 맞는 인재들이 들어와야 된다. 그다음에 N형 인재라고도 얘기합니다. 나이스 아주 훌륭해. 스펙만 좋은 전문성만 따지는 것이 아니고 인성이 바탕이 된 그러한 인재, 겸손과 자신감이 동시에 갖추어진 사람. 그런 사람들은 주로 보면 긍정적이거나 활기차거나 윤리적이거나 친절하거나 자제력이 뛰어난 특징을 보인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즘 이 인재상이다 그러면 융합형 인재, 통섭형 인재라고 얘기하는데 결국은 이러한 인문학적 소양과 전문 기술력 또는 능력을 합친 그러한 인재를 요구를 하는 거죠. 근데 이러한 융합형, 통합형 인재는
하루아침에 길러지지가 않습니다. 왜냐? 판단력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판단력은 오랜 시간 동안 신문이나 또는 책이나 다양한 사람들과 교류를 통해서만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